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19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예, 개인 소형이 조금 오르고요. 개인 중형이 좀 빠졌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보다 30만 원이 상승한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 대비 50만 원이 하락한 2,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출애라는 5,5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이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개인 소형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좀 빠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니까 차량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하고,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로 나가니까 16톤까지니까 그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차량을 사가지고 개인 중형 번호판을 달기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액 대비 큰데 수익이 그만큼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개인 소형은 선호를 하고 개인 중형은 현상 유지에서 가다 보니까 남바가 적체가 되는 거죠. 팔려고 내는 매물은 많은데 살려고 달라드는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많은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개인 중형인데 개인 중형 넘버가 빠지는 걸 보면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물동량도 넉넉하지가 않고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쉽게 차량을 구입해서 개인 중형 남바를 달기에도 좀 부담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형 남바는 계속 지금 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화물차 경기는 언제쯤 좋아질까요? 언제 좋아진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할 정도예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진다고 해도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건설 경기가 확 풀려가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차량은 당분간 더 고전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최근 상황이 그전 상황보다 좀 나빠진 건가요? 그전 상황보다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나빠질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형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놔도 그 차량 자체가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큰 틀에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 소형은 소폭 더 오를 것 같고 개인 중형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2,600선도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화물차 매매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남양주에 사시는 57년생이신데 이분은요, 저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가셔가지고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처음에는 중고차를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중고차 LPG 가격이나 신차 지금 나오는 LPG 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DC가 안 되고, 활부 조건으로 따졌을 때 활부 이율도 있지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DC가 굉장히 좀 많이 돼요. 기존적으로 기본 DC 되는 게 따지게 되면 250만 원 선에, 그리고 조건도 좋아요. 무이자 3년까지 나오니까 차량 엔진은 똑같아요. 현대나 기아나 똑같은데 차 조건에서 DC를 기아차가 많이 해줘가지고 기아차로 제가 권해가지고 신차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해서 월요일날 신차가 나와요. 사업자를 만들어서 출고해야 50만원 사업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하고 신차 중간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중고차 가격에 신차를 사는 거죠. 250만 원 DC를 받고 무이자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 조건이 훨씬 좋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화물차 구입할 때 왜 신차하고 중고차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신차로 하자면은 금액 부담이 좀 있죠. 네. 중고차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보다는 좀 저렴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DC를 많이 해주면은 차라리 새 차로 가가지고 일반 사업자니까 부가세 10% 환급 받고 제조사에서 해주는 DC 250 정도를 받으면은 거의 중고차 가격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구태여 중고차를 사지 말고 신차를 사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죠. 네. 대표님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다가 국민동의 청원을 해놨잖아요. 예. 그 청원한 화물차 미터기 장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터기 도입이 되면 어떤 화물 그 물류 시장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만 통과되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청원이 성립되려면은 우선 100명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100명 동의에 거쳐가지고 100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5만 명 동의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0명 동의가 중요하니까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바로 동의해가지고 100명이 넘으면은 5만 명 동의로 넘어가니까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에 따르면은 불투명한 요금 체제를 변화를 시키는 거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깨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동의 투명성이 생기는 거 미터기를 통한 명확한 요금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금 결제에 획일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돈 못 받을 염려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바로 대금 결제가 될 수 있게끔 이게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빨리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100명이 통과되면은 5만 명 동의로 진행됩니다. 전에 저희가 했을 때 16,000명 선에서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화물하신 분들이 뭔가 이번에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 법은 평생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본인들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만이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만이 살 길입니다. 네네. 대표님 왜 화물차에 미터기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주전사에 많이 주전사 횡포에 시달려 왔잖아요. 일단은 미터기가 장착되면은 주전사에서 그만큼 부려질 수 있는 횡포가 사라지는 거죠. 요금이 투명하게 거리 시간 병산에서 요금 체계가 위성을 통해서 바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주선사에서 자기네들이 칼질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요금을 받고 정당하게 이럴 수 있는 체계 개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터기법이 이번만큼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봐요. 대표님 미터기가 도입되면 업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일단은 요금 체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외상이나 추후에 준다고 해서 뭐 대금 결제, 뱅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지만은 미터기가 설치가 되면은 현장 결제가 바로 된다고요. 현장 도착했는데 돈 안 주고 되돌려 보낼 수는 없는 거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목적지 도착하면 바로 거기서 결제가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결제가 주체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법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터기 장착하는데 미터기 다는 비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보조도 해주고 미터기를 달고 본인들이 그걸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사에서 몇 프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조건 하에 의무 장착 기간을 주거든요. 의무 장착 기간 몇 년을 지키면은 매다기 값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니라 업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그죠? 만약에 메닥이 장착 의무화가 되면은 화물 업계의 혁신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도 이 메타기 이상을 넘을 방법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 국민 동의 청원이 지금 실시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극 협조만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전에도 어느 정도 지지를 얻었는데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해서 이게 폐기됐는데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가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 동의해 주시라고 봐요. 네. 예, 예. 저도 화물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미터기 장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 또 우려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변화에는 우려가 따르니까. 그래서 현장의 기사님들은 또 어떤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 미터기법을 추진했을 때도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는데 개중에는 비관적으로 이거 해서 되겠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뭔가 시작을 해서 안 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택시 미터기도 처음부터 100% 완성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점차 보완해가지고 지금 체계가 된 거지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작 그 단계가 중요한 거지 시작도 안 하고 미리 겁을 먹는다면은 이 법은 평생 가야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고 미리 된 부분은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예. 100%다 보완을 해놓고 시행하게 되면은 그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100% 된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예. 미터기가 도입돼야 현장 결제가 가능하니까 이건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화물 하시는 분들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로 대금도 결제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싣고 목적지 갈 때까지 시간, 거리, 병산까지 되니까 화주들도 물건은 빨리 실어주고 빨리 내리려고 하는 거지 시간 질질 끄는 그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에 16,0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충분히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한번 우리가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화물 미터기법 하나에 딱 저희가 올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그 미터기를 다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좀 단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돈 받아줍니까? 내비게이션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 요금을 책정을 해서 내비게이션이 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미터기가 돈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시간, 거리, 병산해서 내가 움직이는 톤수만큼 계산을 해서 미터기에 적립시켜가지고 그걸로 해서 진행되는 거지 내비게이션은 가는 목적지만 알려주는 거지 돈 받아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미터기 설치가 우선입니다. 미터기는 최선의 정답일 수 있는 거지 내비게이션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가는 길목을 알려주는 거지 돈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미터기가 달려야 외상거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다시 한번 그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물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100명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요. 일단 100명 동의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창이 내려갔다가 다시 5만 명 동의로 돌아서거든요. 5만 명 동의로 돌아서게 되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가부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줘야 된다 아니면 필요 없다가 결론이 났을 때 5만 명이라는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절실하게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 하게 자기네들이 쉽게 거절을 못할 거란 얘기죠. 뭔가 구심점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은 필연적으로
설치가 되는 법이니까 화물 하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19일입니다. 화물차 중에서 이제 개인 소형이 30만 원 정도 오르고 개인 중형이 5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국회에다가 화물차 미터기 장착 의무화법을 갖다가 국민동의 청원을 해놨습니다. 영상 그 하단 더보기에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거니까 거기에 좀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갈산 대표님하고 화물차 미터기 장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 댓글을 보고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